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실제 감명한 사례를 가지고 그 팔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위주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무술년, 개해월, 을사일, 기묘시. 이 명조를 가지고 오늘 다룰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덕, 일명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은 부모 조상덕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곤명이니까 배우자 덕, 배우자 복, 세 번째는 자녀 복,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덕을 논할 적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부모들은 그냥 월주를 부모의 자리다 해서 뭐 간지로 나누면은 천간은 부요, 지지는 모다, 뭐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싸잡아서 월주를 부모의 자리니까 부모덕의 인자로 보고, 또 연의 간지를 조상의 자리로 본다. 그러나 꼭 그렇게 나누어서 볼 때도 있지만은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분리해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큰 틀에서 보면은 연월을 부모 조상궁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크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읽어주는 것도 훨씬 더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선 나눠서 보겠습니다. 월주하면 월목일간인데 개해월이면은, 이거는 월목이 해월에 또 천간에 개수까지 띄웠으면은 극히 겨울에 월목이 임수든 개수든 반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좀 반겨 쓰려면은 적어도 시주와 연주 이런데 조열한 기운이 강력하게 있다면은 월주 자체의 그 어떤, 비록 계절이 겨울일지라도 또 한겨울은 안 되고 초겨울에 해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지만은도, 이런 경우는 화가 강렬하게 있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개해 월주를 을목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우리가 길한 인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주 자체만 보면 부모덕이 박하죠. 오히려 한한 계절에 접어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수성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연주를 보면은 무술에서 연주가 무술, 무토, 조토요. 술토도 조토니까, 그래서 무술의 인자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연간에 무토, 술에 근을 두고 투간된 무토가 월간 개수를 무게합으로 기반, 합화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합화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반식이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합화에서 또 화기로 변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월간에 끓일 기자 기신인 개수를 연간 무토가 무게합으로 화해 기반시켰다, 합을 해서 묶었다. 그래서 개수의 어떤 불편함을 제거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은 조상으로 인해서 부모 조상으로 인한 덕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면 개해월주에 부모덕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주인공은 감명사례니까 부모, 친정, 친정이 부유한, 그래도 부유한 편에, 그 당시에 부유한 편에 속했다. 무술생이면 58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결혼을 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친정에 이렇게 그 혜택을 누리고 뭐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이 사례니까 그는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부모가 부유했다 하니까 그것을 이러이러해서 끼워 맞추기식 그 통변은 절대 안 된다. 확실한 근거가 사주에 있을 적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우는 분명히 연주의 무술이 월주의 개수를 기반시키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친정이 부유했다. 부유하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친정이 부유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결혼해서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친정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 덕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 두 번째는 배우자복입니다. 배우자복은 배우자는 이제 나를 극하는 경금신금 관이 배우자인데 일단은 일지만 보면은 일지에 사화가 있어서 상관 일명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 사주는 주인공은 화기를 용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지만 보면은 뭐 배우자 덕이 있을 것 같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사화는 배우자의 어떤 간섭을 스스로 꺼리고 또 그것을 견제하는 인자입니다. 궁성으로 보면은 좋고 또 육신으로 보면 배우자를 배척하는 기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월주입니다. 월주가 해월인데 이 사람이 배우자를 맞아들이면 배우자는 경신금인데 금이 들어오면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덕은 무조건 이런 경우는 신통치 않습니다. 10중 9는 뭐 거의 거기다가 월지와 일지가 충이 되는 사람들도 대개 배우자 인연이 박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덕이 약한 이유는 월주가 해월에 개수까지 투관된 상태에서 만약에 또 결혼을 하면 경신을 만나는 건데 경신이 들어오면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해서 난 고통은 가중된다. 꽃이 시든다 이런 뜻이죠. 실제 주인공이 결혼을 하고부터 힘들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병수발 15년 정도 병수발 하느라고 고생했고 그 와중에 본인은 원래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에 관념이 없어서 결혼해서도 배우자 덕이 없는데도 경제활동을 스스로 돈벌이를 못하고 친정에서 기대어 살아온 뭐 그런 주인공이니까 그 배우자는 오랜 병치레 끝에 또 뭐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 배우자 복은 이래보나 저래보나 모든 여건상 배우자 덕은 좋지 않다라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초보자도 이런 사주에서는 금방 덕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상관을 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자궁에 상관이 있으면 이 주인공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제 화가 용신이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근본 격의 편인격, 격의 해월의 그 바탕이 대단히 이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비롯된 을목이 이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순간 더 힘들어진다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복입니다. 자녀복은 배우자야 있어야 될 자리 자식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배우자 대신 자식의 어떤 뭔가 기대를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궁성론에서 자식궁이 녹건을 하고 있죠. 대단히 탄탄한 그런 어떤 나한테 진짜 근록으로서 비견으로서 힘을 실어주니까 자녀운은 대단히 좋다. 이심전심,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인자가 된다. 그런 육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기토마저도 나한테 껄끄러운 개수를 토극수 해주는 그 인자가 있으니까 그 자체 또 어찌됐든 천간의 기운대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녀복은 대단히 양호하다. 그래서 자녀덕을 보게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묘하게도 초년에 운이 오대운 여기까지 경신까지가 운이 굉장히 뭔가 운이 좋지 못하니까 이 한창 시기에 뭔가 자기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게으름을 피운 거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결혼 후에도 꾸준히 운이 뭔가 용신운이 왔음에도, 사오미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 습성, 편하게 살던 부유한 가정에서 살던 습성 때문에 결국 그 운을 받아먹지도 못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사례로 지금 감명을 한 실제 검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명조를 가지고 부모 조상 덕 싸잡아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조상의 인연을 부모가 입었다. 그래서 그 덕을 나도 덩달아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배우자궁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배우자궁이 약하게 되어 있고, 자녀운은 또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자식복은 나한테 진정 용신이 되는 그런 육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어떤 현실적 사연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주인공의 인생에 끼워 맞추기식 통변을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논리, 생각 재화 논리, 형충해합 논리, 단순한 음양 오행의 생각 재화 논리로 증명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옳은 정답이지, 그 현실에 처한 현실에 끼워 맞추기식 통변은 그것은 명리공부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